자, 시험이 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디딤영상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8페이지고요. 대한제국 국권을 강탈당하다. 황성신문. 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실렸냐면, 동포여, 어찌 우리 이날에 땅을 치며 울지 않을 것이냐라는 내용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날이 언제일 것이고, 왜 이렇게 비통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호소를 할까? 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알아볼 건데,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쓴 사람은 누구냐면, 장지연이라는 사람이고, 이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합니다. 시일야, 오늘 진짜 목 나 울고 싶다, 크게 울고 싶다, 이날의 땅을 치며 울지 않을 것이냐, 이 내용을 이렇게 바꾸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합니다. 황성신문에 장지연이라는 분께서 너무 슬퍼서 올린 글이죠. 왜 이렇게 슬플 것이고, 과연 이날이 무슨 날이고 왜 이렇게 비통할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일 전쟁 뒤 한반도를 두고 대립하던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우리를 러일 전쟁이라고 하죠. 1904년부터입니다. 자,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시설과 지역을 이용하기 위해 대한제국에게 한일 의정서를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 한일 의정서의 내용이 뭡니까? 한일 의정서. 자, 일본이 전쟁에 필요한 시설과 지형을 이용하기 위해서 맺은 게 한일 의정서가 되겠죠. 자, 이어 재정 및 외교 고문을 파견하여 내정에 간섭하였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 유리해진 뒤에는 설마 또 일본이 이기나 봅니다. 러시아한테서. 미국과 밀약을 맺고, 여기는 밀약이 뭐냐면, 밀약이 뭡니까 여러분들? 몰래 맺는 약속이죠. 그럼 왜 밀약을 맺었어야 될까?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수 있겠죠?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가스라테프트 밀약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을 인정.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건들지 말자죠. 미국은 일본이 어디 먹어라? 대한제국 먹어라. 이걸 묵인했다는 거죠. 미국은 우리 지금 친하지만 이때는 친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미국과 밀약을 맺고 영국과 동맹을 강화하여 이들 나라로부터 한반도의 지배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본이 머리가 좋은 거죠. 처세술도 좋고. 자,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서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습니다. 대박이죠. 일본은 청나라한테 처음 밀리다가 이모곤란 갑신정변 기억하시죠? 결국 1894년에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해내고 시모노세키 조약 맺어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러시아가 깽판 치니까 다시 10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를 따낸 것이죠. 자, 일본 무섭습니다. 자, 승리의 대가로 포츠머스 조약을 맺습니다. 자,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가지고, 자, 한반도에 대한 우월적 지위. 그러니까 러시아 너는 꺼져라. 이제 조선 우리가 먹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방해할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우리나라 드시면 됩니다. 일본께서. 짜증나 죽겠죠? 자, 일본은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 또 누군가 방해할까봐. 자, 이걸 막고자 일본은 고종과 대신을 위협하여 을사조약, 그 유명한, 그 너무나도 기분이 안 좋은 을사조약 별표 5만 개 치겠습니다. 자, 을사조약을 강제로 맺게 됩니다. 언제? 1905년에. 자, 을사조약으로 우리 대한제국은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외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이 통감부가 설치되어 내정을 간섭했는데 이 일대 통감이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암살당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나라 꼴이 완전 개판인 겁니다. 이제 외교권도 빼앗기고 내정 통감부가 생겨서 내정 간섭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종은 지금 뭡니까? 황제입니다. 지금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외교권도 뺏기고 내정 간섭받고 있어. 이게 황제입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대한제국 개혁해봤자 제대로 방향을 타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종은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려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 특사 파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려고 했습니다. 알리려고 했는데 이게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일본이 방해합니다. 회의장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밖에서 기자회견 정도는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일제는 이 헤이그 특사 파견 요거를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립니다. 황제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무슨 황제입니까? 강제로 쫓겨나는 게 황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가 황제라고 외쳐봤자 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통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일본인을 각 부서의 차관, 장관 밑에 차관이긴 한데 장관보다 힘이 더 세겠죠. 차관으로 임명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군대도 해산시키고 사법권하고 경찰권도 뺏어버리고 나서 결국 일제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뭘 뺐습니까? 대한제국의 주권을 뺐습니다. 일제는 결국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한일 병합 조약이라고 합니다. 한일 병합 조약. 결국 1910년 8월 달부터 우리는 일제 식민지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나머지는 조금 더 수업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지금 기분 안 좋은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하기 싫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